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 회계의 기초 중에서 어, 재무상태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넘겨서 손익계산서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이번에 다 마쳤어야 되면 여러분 아실 거 내용이 좀 시간을 좀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네,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무상태표의 그 구성을 보시면 자산을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이 있었습니다. 자산을 구성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부채와 자본이 이를 함께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포괄주의 관점에서 작성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자본 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정도와 그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즉, 일정 기간의 포괄 이익과 그 구성 요소인 수익과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 투자자 및 채권자 등의 이용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 실체의 경영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이익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이것을 손익계산서의 기본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용에 이익을 더하면 수익이 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수익에 손실을 더한 금액이 비용이 됩니다. 이거를 계산식으로 보자면, 손익계산서는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제한 금액이고, 수익은 이익 플러스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 수익에서 손실을 더했을 때 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익이라는 것은, 수익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여서 본 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자본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재무상태를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줍니다. 수입은 경제주체가 획득한 모든 것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경제주체의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입이 됩니다. 즉, 내가 빌려준 현금을 돌려받았을 경우에도 수입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익은 수입과 달리 이익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면 현금이 들어와서 수입이 되지만 이익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금을 빌려줬다면,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이 들어와서 수입이 생기고 이자 금액만큼의 수익을 획득한 것이 됩니다. 다음에 비용은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부채의 증가에 따라서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서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비용이란 지분 참여자에게 지급한 분배 관련 감소분을 제외한 지분의 감소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분 참여자에게
배당을 했다랄지 이런 것을 제외한 감소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기업 경영활동에서 나타나는 자원의 흐름으로서 기업의 경영활동 전 과정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둘째,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을 인식하게 되면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본이 감소하게 됩니다. 세 번째, 비용은 기업의 계속적이고 중심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이 됩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에 대한 현금 흐름의 유입과 현금 흐름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지 보고서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에 대한 정보, 투자 활동에 대한 정보, 자본 조달을 위한 재무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현금 흐름 정보는 기업 실체의 현금 지급 능력, 또 재무적 탄력성, 또 수익성 및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고, 여러 기업 실체의 미래 현금의 가치를 비교하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발생 기준에 따라 산출된 회계이익은 영업활동은 순현금 흐름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현금 흐름표는 회계이익과 현금 흐름 간의 차이 및 그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발생 기준에 따라서 산출된 회계이익, 그러니까 어떤 진료를 제공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공한 금액이 10이었는데 뭐 7은 현금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3은 보험공단이랄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어떤 기부단체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현금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7은 들어와 있지만 3은 앞으로 장차에 가서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금 7은 수입으로 현금 흐름으로 잡지만 3은 현금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익에서는 수익에서는 그것을 인식했지만 현금 흐름에서는 그것을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은 현금의 정확한 어떤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 변동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 변동표는 기업 실체에 대한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입니다. 자본 변동표에서는 소유주의 투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 그 다음에 포괄 이익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유주가 얼마를 투자했는가, 또 소유주에게 얼마나 지분 배당을 하는가, 또 어떤 포괄 이익이란 것은 그 여기서 말하는 포괄 이익은 자본의 증가, 말하자면 스스로 자본이 증가했어요. 10이라는 자본을 투자해놨는데 가령 땅을 10이라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땅을 이렇게 투자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평가를 해서 보니까 15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5만큼의 별도의 자본 이익이 발생했어요. 이런 것들을 포괄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포함합니다. 소유주 투자는 현금, 재화 및 용역의 유입 또는 부채의 전환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서 기업 실체의 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소유주에 대한 분배는 현금 배당 또는 자기 주식 취득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기업 실체의 자본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래들에 대한 정보는 다른 재무제표와 더불어서 당해 기업 실체의 재무적 탄력성이랄지 수익성, 위험 등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됩니다. 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 기준에서 정한 자본 변동표 대신 기본금 변동 계산서를 작성합니다. 기본금 변동 계산서에는 기본금, 자본 잉여금,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액 및 차기월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은 개인이 개설을 했을 경우는 아까 자본 변동표를 작성하지만 의료기관은 그 자본 변동표 대신 기본금 변동 계산서를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와 주석, 재무제표만으로 질적 정보와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주기와 주석을 사용합니다. 주기는 재무제표의 항목 중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항목 아래에 추가적인 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런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해준다랄지 어떤 그 항목이 내용이 뭐 크지 많지 않아서 그것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약간의 어떤 더 소수를 해서 내용을 풀이한다는 것이고요. 주석은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없는 많은 양의 정보, 별도 항목으로 이것을 별도 항목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석은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으로서 재무제표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표시하는 유형에 따라서 기업 회계 기준에서 정한 필수적 주석 항목이 있고 그다음 보충적 주석 사항으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주석이라는 것은 어떤 계정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 의료기관 어떤 다른 외부의 채권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우리 병원 채권이 있습니다. 그럼 채권 내용들이 A라는 채무자, B라는 채무자, C라는 채무자가 이렇게 내용을 표시하면서 그 금액을 이렇게 그 항목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자면 진료가별 수익을 진료가별 수익을 이렇게 내과는 얼마, 외과는 얼마, 그 다음에 흉배과는 얼마,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것을 이렇게 그 어떤 진료가별 수익을 이렇게 나열한다 할지.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나타나 있지만 그것을 세부 항목으로서 하나의 그 항목으로서 이것을 표시하는 것을 주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병원 회계의 특성은 첫 번째, 병원은 의료 수익 중에서 많은 부분이 제3자로부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은 일반적인 거래는 두 사람 간의 거래지 않습니까? 사고 파는 사람의 그런 거래고 이루어지는데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환자는 와서 50%를 낸다 할지 20%의 금액을 내고 갑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걸 제공하게 되고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랄지 또는 기부단체랄지 이런 곳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병원 회계는 기금 회계가 많이 사용된다. 세 번째,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병원은 이익 잉여금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병원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 어떻게 보면 회계 법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대해서는 이 이익 잉여금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투자자에게 이렇게 지분으로서 또는 어떤 이익 투자 이익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말하자면 거기에 유보됩니다. 병원의 유보 그 현금이랄지 이익 잉여금이 유보되면서 다음 또 회계연도에 투자를 해서 병원 의료 수익을 창출하는 또 환자를 이렇게 더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랄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이
투자자에게 바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병원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한 기업에 대한 투자 자산으로 계상하지 못하고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이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병원은 투자 대상이 아니고 투자한 기업의 투자 자산으로 계상하지 못하고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 말은 원래 이제 어떤 투자하게 되면 그것을 투자 자산으로 계상하는데 이거를 기부금에 반영해서 처리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그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병원 회계 중에서 의료기관 회계 기준 규칙과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의료기관과 기업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적용 대상은 의료기관 회계 기준 규칙은 법인 형태 상관없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회계 기준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그다음에 일반 기업, 중소기업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본의 표시 방법은 의료기관에서는 기본금과 잉여금을 표시하는데 기업회계에서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이렇게 표시됩니다. 손익계산서의 구조는 의료 수익에서 의료 비용을 빼면 의료 이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는 의료 비용에 한꺼번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의료 비용 내에 별도 판매비나 일반 관리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꺼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기업회계에서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여기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국고보조금의 회계 처리는 국가로부터 운영자금을 보조받으면 의료 외 수익으로 합니다. 또 시설 투자 목적 등 자본적 지출에 대한 충당할 목적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기타 기본금으로 합니다. 여기서 그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 하나의 집을 이렇게 지었다, 건물을 지었다, 또는 어떤 그 의료 장비를 구입했다, MRI 같은 장비를 구입했다, 이런 경우는 시설 투자 목적의 자본 지출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또 비용적 지출이 있습니다. 비용적 지출이라는 것은 어디 페인팅을 했다, 또 어떤 수선을 했다, 또는 어떤 가령 어떤 것을 교체하였다, 이런 것들은 유리를 교체하였다, 이런 것들은 비용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의 회계 처리에서 이런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기타 기본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기업 회계에서는 이런 경우 시설 자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평가 개정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와 상계 처리한다. 그러니까 이 자산의 그 차감평가 개정, 그러니까 거기에 평가 개정에다가 넣는다, 이 어떤 건설이면 건설 항목에다 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건물에 대한 것을 감가상각비와 상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부채로 인식해서 손익계산서에 의료의 비용으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상에는 의료의 비용으로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업회계에서는 각종 준비금 설정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그 전체적인 이론 강의를 마치고 다음에 그 교과서 40페이지입니다. 핵심 문제풀이가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회계의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는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경제적 실체에 대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3번. 회계는 회계 정보의 유용성보다 구조적인 측면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계 정보는 유용성이 우선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구조적 측면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구조적 측면이라는 것은 회계의 어떤 틀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측면을 중시한다. 그 형식을 중시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건 아니죠. 네 번째, 회계는 거래를 기록, 분류, 요약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기술이다. 맞습니다. 회계는 질적 특성을 갖춘 정보가 이해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재무 보고 목적이 아닌 것은 자, 1번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가 제공된다. 맞습니다. 재무 보고는 미래 현금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재무 보고는 투자 및 신용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세 번째, 재무 보고는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재무 보고는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 및 자금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맞습니다. 재무 보고는 채권 채무, 현금 출납, 상품 매입에 관한 것만 기록하여 제공한다. 아니죠. 이것도 포함되지만 그 이외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것만 제공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3번 회계 정보 내부 이용자로서 옳은 것은 그래서 주주는 외부, 정부도 외부, 채권자도 외부, 투자자도 외부, 경영진은 내부. 또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내부냐 외부냐 이런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노동조합은 외부에 해당됩니다. 일단은 내부는 경영진과 직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그 어떤 재무제표를 보아가지고 물론 내부 직원 구성원들의 급여나 복리 후생에 이렇게 그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실질적으로 병원 내부 조직에 들어와 있지 않는 외부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랄지 한국노총이랄지 이런 것은 다 그 말하자면 내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재무제표 중에서 일정 시점과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활동 결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러니까 일정 시점과 일정 기간, 일정 시점이라는 것은 특정일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한 달, 1개월 또는 6개월 또는 반기, 1년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손익계산서 이것은 기간이죠. 현금 흐름표도 한 기간입니다. 손익계산서 이것도 기간이고 재무상태표 이것은 어떤 시점입니다. 일정 시점입니다. 시점과 기간으로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죠. 3번에 재무상태표 이거는 일정 시점인데 자본변동표 이것도 일정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재무상태표 이거는 일정 시점, 현금흐름표 일정 기간.
여기서 경영 활동 결과니까 이거는 현금 물음표 4번의 현금 물음표는 경영 활동 결과를 전체 포함하지 않는다고 봐서 앞에 일정 시점과 일정 기관은 맞지만 5번의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후 경영 활동 결과,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후 경영 활동 결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회계방정식의 이게 옳게 표시된 것은 그랬는데 회계방정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여러 가지 식들이 있는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비영리 법인 의료기관의 회계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현금 흐름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규모에 따라 이익을 배당한다. 병원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회계 기준 후 지침을 적용한다. 이게 맞습니다. 4번 재무제표의 작성 단위는 의원부터 적용된다. 이거는 100병상 이상이면 해야 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회계 기준과 동일하게 지켜야 된다. 이 기준이 별도의 의료기관 회계 기준 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병원 회계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병원 회계는 기금 회계가 많이 사용된다. 옳습니다.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병원은 의료 수익 중 많은 부분이 제3자로부터 들어옵니다. 4번 타 회사의 지배 목적 등으로 출자한 경우 배당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번 영리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면 의료 외 수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맞습니다. 7번의 답은 4번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